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란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썸네일 내용처럼 외도 피해자가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를 가끔 외도 상담에서 제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외도 피해자였다가 외도 행위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1번, 부모 세대의 외도를 이제 경험하고, 아이 때나 또는 청소년 때 외도 피해자였던 분들이 결혼 이후에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결혼 생활 속에서 외도 피해자가 됐던 분이 유부남녀로 있을 때나 또는 이혼 후에 돌식 남녀로 있으면서 외도 행위자 혹은 외도 상간자가 되는 경우가 바로 두 번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번이든 2번이든 상담 현장에서 사실 쉽게 발견되는 게 요즘 현상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참 마음 아픈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경우를 한번 다뤄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다뤄볼 거냐면 외도 트라우마적인 관점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케이스에 있는 분들이라면 치료적 차원에서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고요. 예방적 차원에서도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그 기억을 말을 하는데요. 상대적인 개념은 뭐가 있냐면 일상적인 기억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일상적인 기억이 될 수도 있고 트라우마적인 기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이라고 하죠. 동적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 움직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이제 망각하거나 이렇게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창피당한 일이 있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그 기억도 옅어지고 그로 인한 뭐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됐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적인 기억이 될 수 있는데요. 트라우마적인 기억은 뭐냐면 그 사건을 경험했을 당시에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감정 기억도 있을 수 있고 이미지 기억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뭐 냄새도 기억하고 뭐 이런 건데요. 그게 동적이 되지 않고 정적으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변화되지도 않고 고착되는 그런 기억을 트라우마적 기억이라고 하는데, 많은 외도 피해자들은 외도 직면하면 그날의 그 기억을 잊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어때 놀랬다거나 불안했다거나 우울했다거나 분노했다거나 이런 기억들을 딱 고착돼 가지고 그런 그 감정이 생기면 계속 외도 이야기를 퍼오면서 외도 행위자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도 행위자들은 이런 이제 트라우마 기억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좋은 콧노래도 서너 번인데 계속 그 과거에 외도 행위자도 이제 자기가 숨기고 싶은 거, 뭐 감추고 싶은 거 또는 잊고 싶은 거 이걸 계속 외도 피해자가 퍼오니까 나중에는 뭐 버럭 화를 내거나 뭐 역정을 내거나 이러면서 일명 뭐 그 태도 점수가 되게 안 좋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외도 피해자로부터 뭐 적반하장이다 뭐 이런 비난을 외도 행위자들이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왜 그러냐면 외도 행위자들이 이제 이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 콘텐츠가 외도 피해자만을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외도 행위자들에게도 좋은 콘텐츠가 되리라고 믿고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뭐 이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없이 외도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미완성적인 기억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어떤 감각이라든지 감정, 이미지, 냄새, 맛, 생각 등등이 이렇게 파편화돼 가지고 굉장히 머물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파편들이 쭉 이렇게 일관되게 연결이 되고, 그것이 결국 또 외도 피해자들의 입을 통해서 기술되거나 서술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통합이 되면서 이 트라우마적인 그 기억으로부터 어떤 고통이라든지 괴로움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떡할까요? 낮이나 밤이나 외도 행위자들에게 계속 묻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하면서 이 퍼즐 맞추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트라우마 기억의 굉장히 그 괴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서술형으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동적 사고라고 해요. 그걸 이제 좀 고급스러운 언어로 침습이라고 하는데, 이제 침습이 뭐냐면, 여러분들 종이에 이렇게 물이 딱 닿으면, 특히 습자지 같은 데 물이 닿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싹 스며들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제 침습적인 상황이 되거나, 또는 외도와 직면할 당시에 어떤 그 신체적인 증상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기억에 다 남거든요. 트라우마 기억에. 그래서 그때 내 막 몸이 경직됐던 것 같다. 내 손발이 막 저렸던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외도 직면 후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이 딱 오면은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외도로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외도 피해자들이 또 다시 외도 이야기를 꺼내는데, 외도 행위자들이 이런 생리,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만해라. 언제까지 할 거냐. 죽을 때까지 할 거냐. 이렇게 되면 못 살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냥 쉽게 말해서 밥그릇을 확 차버리듯이, 물그릇을 차버리듯이 뭐 이혼하자 이러고 외도 피해자들을 괴롭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무지에서 나오는 아주 미성숙한 저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외도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외도 행위자들에게도 좀 이해를 시키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외도 부부들이 외도를 극복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런 어떤 침습적인 거, 그러니까 습자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갑자기 어떤 자극이 오거나 그러면 그 외도기가 확 차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이제 플래시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외도 행위자들, 정말 외도 피해자들의 이런 증상에 대해서 화내지 마시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특히 외도 피해자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기는, 이런 플래시백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즉시 외도 행위자들의 스탠스와 관계없이 빨리 이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부부 상담이든 외도 상담이든 또는 개인 상담이든 꼭 받으시라는 말씀 꼭 부탁드려요. 한편 이 트라우마 기억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것이 계속 떠오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이게 행동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외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들 중에 뭐 특히 아동기 때 또는 뭐 청소년기 때도 좀 있습니다만, 뭐 친족이라든지 가족으로부터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했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대부분이 이제 여성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안 하시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에 대한 그 거리두기 또는 혐오감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성추행과 성폭행의 피해자들이 의외로 그 성매매업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극한적인 그 직업 속으로 들어가서 과거의 그 트라우마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더 강한 자극에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우리가 그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군대에서 아주 특수부대에서 아주 스릴이라든지 위험에 많이 노출됐던 분들이 전역 후에 오히려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뭐 특수기동대라든지 이런 데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짜릿함이라고 할까요? 또는 스릴과 위험에 중독됐던 그런 것을 더 강화하는,
뭐 좋게 말하면 승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강화하면서 그 스릴과 위험을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트라우마 기억이 계속 떠오르니까 더 센 거로 그거를 이제 엎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문제아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외도 피해자들이 역시 그 트라우마 기억에 대한 그 치유 작업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외도 행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이제 트라우마 기억을 갖고 있는 외도 피해자들이 결국 이제 외도 행위자가 되거나 외도 상간자가 됐을 경우 결국 이제 또 다른 외도 피해자와 만나게 되는데 그 외도 피해자와 이제 대면하는 자리에서 상대편에게 이제 물을 거 아닙니까? 당신 대체 신분이 뭐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뭐 나 유부 남녀다 또는 어떤 사람은 나 돌싱 남녀다 이러는데 이제 뭐 유부 남녀가 됐든 돌싱 남녀가 됐든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외도 행위자들이 과거에 외도 피해자였는데 외도 행위자가 됐다는 그 사실을 새로운 외도 피해자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막연히 짜증내고 화내는 수준이 아니라 분노하고 경로하면서 막 폭발해 버립니다. 감정이 폭발해서 그 외도 행위자나 외도 상간자를 폭력으로 이렇게 또 사고를 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가끔은 이제 형사건으로 또 고소 또는 고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외도 피해자였다가 외도 행위자가 되거나 외도 상간자가 된 사람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의 이런 고통을 이미 겪은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을 때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그게 행동화가 되면 이제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외도 피해자였다가 외도 뭐 행위자가 되거나 외도 상간자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외도 피해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가 뭐 외도 피해자였을 때 있었던 부정적 학습 효과로 인해서 새로운 외도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뭐 뒤에서 씹거나 또는 이렇게 약간 그 복수하도록 또는 보복하도록 약간 조종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외도 피해자를 굉장히 자극을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새로운 외도 피해자 가정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려고 이혼하게 만들려고 뭐 없는 거짓말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뭐 과장되게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온갖 걸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이건 정말 악한 것이 아니라 사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노출된 이제 새로운 외도 피해자들은 즉시 전문가들의 어떤 코칭이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이거를 막 인간적으로 감정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훨씬 커집니다. 이거 제가 분명히 부탁드리는데 새로운 외도 피해자들 정말 저의 이 코칭과 조언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이런 과거에 외도 피해자였던 분들이 외도 행위자나 외도 상간자가 됐을 때 왜 새로운 외도 피해자를 이렇게 뭐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그러냐? 그 약간의 보상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외도 피해자였던 분들이 외도 행위자나 외도 상간자가 됐을 때 새로운 외도 피해자를 더 뭐 억압한다고 할까? 더 열받게 한 다음에 일종의 보상 심리를 찾는 겁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처럼 말이죠.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도 콘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외도 그 관계를 맺는 남녀 그걸 뭐 일명 외도 커플이라고 저는 명칭을 하고 외도와 직면한 그 부부는 외도 부부다 이렇게 조금 그 명칭을 나눠서 제가 쓰고 있는데요. 외도 커플 중에 가장 안 좋은 그 콤비네이션이 뭐냐면 유부남 대 돌싱녀예요. 특히 어떤 돌싱녀요? 과거에 외도 피해를 당하고
이혼해서 지금은 돌싱녀가 된 케이스가 되게 안 좋거든요. 왜 안 좋으냐면 이미 설명해 드린 것처럼 외도 피해 당했을 때의 어떤 그 부정적인 학습 효과,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 속에서의 부정적인 학습 효과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새롭게 외도와 직면한 외도 부부들을 막 다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더 막 서로 분쟁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 여러분들 중에 외도 피해자들이 분명히 제 콘텐츠를 많이 보실 건데, 외도 상간자가 과거에 외도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해서 지금 돌싱녀다 이러면은 그냥 감정반사적으로 접근하면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물론 법적으로 가면 이겨요. 그러나 그냥 직접 보복식으로 다가가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새롭게 외도 피해자가 되신 분들도 결국은 이 외도 트라우마나 또는 트라우마 기억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나도 본의 아니게 외도 행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외도 상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뭐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외도 부부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혼과 관계없이 외도와 직면했다면 상담이나 이런 치유 작업을 해라. 그거는 특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요?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작은 통증일 때는 이 치유 작업이 쉬워요. 근데 이게 통증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 작업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주사 한 방 맞고 끝날 일을 수술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인데요. 결론을 다시 정리해 보면, 외도 피해자였던 분이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는 그 뒷면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동을 한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외도 피해자 되신 분들도 이런 것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새로운 외도 행위자가 되거나 외도 상간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갖게 된다. 이런 것을 조금 명심하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중요한 또 정보를 드렸잖아요. 내가 외도 피해자가 됐는데 외도 상간자가 뭐 과거 외도 피해를 보고 이혼한 돌싱녀다. 그러면 그냥 막연히 나의 어떤 지식과 상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이 외도와 직면 후에 정말 지혜로운 선택, 현명한 결정, 이런 것들을 해서 이걸 헤쳐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외도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외도 행위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